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국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부자 국가들의 순위가 2023년 말에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변함없이 차지한 가운데 불경기가 선언된 일본이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고 독일이 3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 대선 개입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지방검사장과 특별검사가 내연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법정에 섰습니다. 애틀란타 풀톤 카운티 고등법원은 어제 페니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측 변호인들이 윌리스 검사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내연 관계인 웨이드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논란의 쟁점은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11월 민간 변호사인 웨이드를 특검으로 채용할 때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는 데 집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검 채용 당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채용 몇 달이 지난 후 연인 관계를 맺게 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기소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윌리스 검사장의 친구 로빈 브라이언트 이어티는 2019년 두 사람이 껴안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적어도 2023년까지 관계를 계속 가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속개하기로 했으며 윌리스 검사장과 그의 아버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친구 이어티의 증언에 대해 대학 시절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스티브 사도우 변호사가 왜 내연 관계인 것을 숨겼느냐고 묻자 사생활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증언대에 선 웨이드 특검은 윌리스 검사장을 처음 만난 건 2019년 10월이지만 직업상 관계만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 여행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은 각자 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장과 특검의 내연 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이 허위 증언을 하고 검사장이 이를 방치했다면 심각한 위증교사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정부가 당장 수리가 필요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리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전기, 지붕, 배관공사, 난방 등 주택 수리가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자 없이 대출을 제공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주택 소유자 보수 프로그램은 주택 보수비로 최대 $20,000를 이자 없이 대출해주면 5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고 주택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최소 1년간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5년 동안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귀넷 카운티가 제공한 소득 제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7,200,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65,350,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73,500,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81,6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자 모집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귀넷 카운티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예비조사 결과 테러나 극단주의의 폭력 조직과의 연계는 없었다며 여러 사람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고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입니다. 용의자의 아직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광장 앞에서 열린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정치인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 당국은 나발리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나발리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진이 응급 조치했지만 나발리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발리 측근들은 나발리의 사망에 관해 확인된 것이 없다며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발리의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 사인을 규명해야 할 책임은 의료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 2011년 창설한 반부패 재단을 통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습니다. 반부패 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리 본부 등 그가 설립한 단체는 러시아 당국의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1월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2020년 8월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여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위디겐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시각 16일 전격 경질되면서 계약 해지에 따라 그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에서 7월로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경질 시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사단의 코치진에게 줘야 할 돈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 질문에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한다면서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